찰스 다윈은 하루 3번 90분씩만 일했고 수학자 앙리 푸엔카레는 하루에 딱 4시간만 일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일하고도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에서 벗어나면서도 성취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 이토록 멋진 휴식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유독 번아웃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MZ예요. 번아웃의 3가지 핵심 증상은 바로 이거죠. 에너지 고갈과 피로감,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 및 냉소주의 증가, 그리고 업무 효율 감소. 낯설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요즘에 20, 30대들이 유독 번아웃에 많이 시달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우리는 SNS를 통해 타인의 성공을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공과 우리 자신의 성취를 비교하게 됐죠. 또 스스로의 가치가 자신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에서 나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빨리 짧은 시간 내에 큰 성취를 이뤄내고 싶어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취미나 여가 시간조차 부업이나 사업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심지어 일하지 않고 푹 쉬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성공을 하려면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모두들 그러니까요. 하지만 책에서는 만약 지금보다 더 많이 성취하고 싶다면 일하는 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찰스 다윈은 하루 3번 90분씩만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긴 산책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상념에 잠겼습니다.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앙리 푸엔카레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1차 작업을 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차 작업을 하는 식으로 하루 2차례 각각 2시간씩만 일했죠.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 역시 날마다 2시간씩 어김없이 산책을 했고 음악의 거장 베토벤도 매일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 오랫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이 산책은 오후 내내 계속되거나 저녁까지 이어질 때도 많았죠. 그리고 저자는 이 창의성의 대가들이 남긴 엄청난 양의 업적들이 이들이 적극적으로 휴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현대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창의성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들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해결책을 쥐어짜봤자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신 책에서는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더 잘 해내기 위해 진짜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합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창의적 사고의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로 책상에 앉아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검토하고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단계까지는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이후부터입니다. 이 준비 단계만으로는 원하는 해결책에 다다를 수 없거든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부화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하던 일을 완전히 중단하는 의도적 휴식을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도적인 휴식이란 건 스마트폰으로 뉴스거리를 훑어본다거나 멍하니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책에서는 이 적극적인 휴식 시간에 해야 할 행동으로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운동을 하거나 베이킹을 하거나 악기 연주 등 취미 활동하기, 또 낮잠 자기도 추천하죠. 왜 이런 걸 해야 하냐고요? 이런 의도적 휴식만이 우리의 뇌를 창의성 모드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쉴 때는 뇌의 활동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를 관찰해본 결과 우리가 쉬는 동안 뇌의 전반적인 활동량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동성이 뇌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을 뿐이었죠. 과학자들은 이때 활성화되는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이름 붙였죠. 산책을 하거나 샤워 도중에 갑자기 결정적인 깨달음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떠오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DMN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의 뇌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우리가 해결하려던 문제의 창의적 돌파구를 탐색하는 중이죠. 이때 핵심은 뇌에게 해결책을 강요하지 말고 휴식에만 완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상급 수행자들의 공통된 특성은 자신의 의지대로 재빨리 온오프 전원을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온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그들은 모든 정신과 신체 에너지를 특정 작업에 집중하는 대신 온전히 오프 상태가 되어야 할 때는 평안하고 초연한 이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대부분은 온과 오프의 중간지대를 배회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죠. 일할 때는 휴식을 생각하고 휴식할 땐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정작 생산성은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는 일에 반쯤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생각은 딱 끊고 휴식 그 자체에만 몰입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의도적 휴식과 관련해 앞서 등장했던 하루에 4시간만 일한 남자 앙리 푸엔카레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난제를 연구할 때 첫 번째 공략에선 어떤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한다. 그럴 때면 길든 짧든 쉼을 가진 후 다시 새롭게 작업에 임한다. 문득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의식적 작업의 맥을 끊고 쉼을 통해 정신의 힘과 신선함을 되돌려줬기에 더 큰 결실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인 헤르만 폰 헬름홀츠도 이런 말을 남겼죠. 문제에 대한 전방위 조사 후에 행복한 아이디어는 흡사 영감처럼 별 힘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적어도 내 경우엔 머리가 지쳐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이디어는 화창한 날 천천히 숲길을 거닐 때 유독 쉽게 떠오른다. 이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휴식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의 순간인 발현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의도적인 휴식은 창의적 과정을 거두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얻은 비상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기대만큼 엄청난 것인지를 찬찬히 검증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창의적 사고의 4단계가 모두 끝이 나죠. 참고로 이건 실제 상황을 상당히 단순한 모델이라서 실제로 해보면 어쩔 때는 준비와 부하 단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발현에 들어가는 시기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쉬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바로 우리가 더 적은 시간 일할수록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간 제약이 생기면 사람들은 주어진 대로 꾸역꾸역 일하기보단 어떻게 일할지를 궁리하게 됩니다. 할 일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진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위대한 성취에 필요한 시간은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게 앞서 등장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실제로 휴식 시간은 늘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이면 일의 생산성과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휴식에선 절대로 빼놓을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생산하는 몇 시간을 덕으로 얻을진 몰라도 그 생산성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그리고 판단 착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19시간 연속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인지 능력은 음주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선진국 전체 인구 중 3분의 2 이상은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매튜 워커는 이렇게 말했죠. 비즈니스 문화에는 잠의 무익함을 강조하는 오만이 있다. 이런 정서가 끈질기게 지속된 것은 업무에 들인 시간이 곧 업무 완수와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착각하는 경영 지도자들의 탓도 일부 있다. 수면 부족 상태로 활동하는 것은 저열로 냄비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푹 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에너지를 적게 낭비하며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고혈에서 달성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힘든 결정 앞에선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잠이 부족하신 겁니다. 필요한 양보다 잠을 적게 자면 이성적 통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전전두 피질의 능력은 약화되고 대신 편도체가 우세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노, 감정적 반응, 투쟁 도피 반응 등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이 야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모두 증폭되고 그에 따라 감정 기복과 위험한 행동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우리는 최소 7시간에서 길게는 9시간까지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일하는 과정 중간에 의도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해야 하고 이때에는 완전히 오픈 모드로 들어가서 휴식 자체에만 몰입해야 합니다. 또 일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을 가지고 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하죠. 마지막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스트레스와 번아웃 대신 즐거운 상태로 일하면서도 평소보다 더 많은 성취를 얻게 되실 겁니다.